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현대 공학의 탁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초정밀 가공기계 시장에 대해 에너지를 활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초정밀 가공기계란 무엇일까요? 고열을 발생시켜 금속을 고도로 정교한 부품을 제조하여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항공우주 등 다양한 플라즈마 가공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정교한 규모와 전망 및 구조물을 만들 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자동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 사용자는 세계적인 수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고속 가공이 가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정밀성과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기술은 현대 산업의 핵심 기술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고가의 투자 및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며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기회,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가 있습니다. 위협, 경쟁이 치열하며 기술 발전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기술 로드맵. 초정밀 가공기계의 기술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이 기술 로드맵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품 분류. 초정밀 가공기계는 다양한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로 기능, 크기, 적용 분야에 따라 구분됩니다. 5. 대응 부품. 초정밀 가공기계를 위한 대응 부품은 무엇일까요? 플라즈마 가공, 초정밀 가공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극청정 가공 기술은 기존의 절삭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과다한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가공 비용 및 에너지 소모 증가, 환경 오염, 그리고 낮은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절삭유를 최소화하거나 초음파 응용 절삭 가공 등의 신가공 공정을 활용한 가공기계를 의미합니다. 초정밀 가공 기술은 3축 이상 가공기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가공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는 초정밀 베어링 기술, 공간 오차 보정 기술, 초정밀 유체 베어링 스핀들 기술, 전자식 능동 스핀들 기술, 그리고 환경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 기술은 현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가공 품질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시장 및 국내 시장에서의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기계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규모는 약 9,193백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이 시장은 연평균 약 6.3%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12,488백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기계 시장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약 22,342억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약 45,8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19.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현대 산업에서의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가공기계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는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기계 분야의 SWOT 분석과 기술 로드맵, 그리고 정부의 R&D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WOT 분석. 강점. 정부의 R&D 전략 수립 및 연구자금 확대로 공작기계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트 융합 기술 및 서비스 기술의 확보로 하이텍 장비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점. 기술적인 노하우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구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 선진형 극청정/초정밀 기술을 접목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협. 선진국의 기술 경쟁력과의 경쟁이 치열하며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 로드맵.
기술 로드맵은 선진형 극청정, 초정밀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R&D 전략 수립과 연구자금 확대는 이러한 기술 로드맵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SWOT 분석과 기술 로드맵을 통해 극청정 및 초정밀 가공기계 분야가 미래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극청정과 초정밀 가공기계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난삭제 가공 기술은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방식으로 가공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극저온 가공입니다. 이 기술은 극저온 환경에서 소재를 가공하여 높은 정밀도와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최소윤활 가공은 가공 중 윤활을 최소화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레이저 및 플라즈마 보조 가공은 고급스러운 가공 기술을 통해 정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정밀 가공기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한 부품 가공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급 가공 기술을 활용한 극청정과 초정밀 가공기계 제품은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및 자동차 카메라 렌즈 모듈 등의 기계 가공 부품에서는 경면 및 렌즈 금형의 정밀도를 높이는 초정밀 가공기에 대한 요구가 중국 및 국내 부품 제조업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터시버 머신과 미국의 모어 내노테크놀로지, 프리사이텍을 포함한 선진 업체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트 부품 가공에 특화된 양산형 초정밀 가공기를 개발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제조업계에서는 평판 선삭형 초정밀 가공기의 요구가 기능성 필름 제조 단계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IT 분야의 정밀/초정밀급 가공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DCDMM, 내셔널 센터 포 디펜스 매뉴팩처링 앤드 머시닝 과 NSF의 I/UCR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티타늄 및 복합재료 가공을 위한 공구 코팅 개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샌드빅과 캐너메델 등의 공구 업체들은 코로밀 390, 코로드릴 854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난삭제 가공을 위한 공구 시스템, 밀링, 터닝, 드릴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삭제 가공 관련 기술은 대구텍과 한국야금 등의 공구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인력과 기술력의 한계로 일부 초경 공구 형상 및 코팅 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초정밀 가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자유롭게 운동하는 대시, 과양, 플러스 사인의 하전 입자가 공존하며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의 상태를 총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나 분자가 전리 상태에 있는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부르며 플라즈마 화학은 기체 방전의 화학 또는 여기 상태의 화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섬유 가공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1972년에 미국에서 설정된 클린 오터 조례와 1985년도부터의 지로 규제에 따라 드라이 프로세스화에 응용되었으며 이후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섬유 가공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플라즈마는 전장에서 형성되며 플러스 사인과 대쉬의 전하가 같은 밀도로 존재하여 평형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우리는 플라즈마를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제4의 상태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예외적인 비플라즈마 상태의 별입니다. 우주의 99%는 플라즈마 상태에 있으며 우리는 나머지 1%의 비플라즈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플라즈마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번개, 오로라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생명의 기원으로 플라즈마 반응은 CO나 Ne 등의 분자가 반응하여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내열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재료의 처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소위 글로우 방전이라고 불리며 섬유나 고분자 재료와 같은 내열성이 낮은 재료의 처리에 적합합니다. 저압이 기체에 강한 전장을 걸어주면 기체 분자의 자유전자가 전장의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저압하에서는 평균 자유전자의 경로가 현저히 길어져 높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는 분자와 충돌하여 이온이나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온은 전개 방향으로 가속되지만 질량이 전자보다 크기 때문에 에너지는 크지 않습니다. 중성의 라디칼이나 분자는 전혀 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의 충돌이 분자의 이온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리기체 중의 화학종이 그다지 높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전자가 달리는 상태를 비평형 플라즈마 또는 저온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의 플라즈마 해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은 종래의 화학 공정과 비교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드라이 공정, 간략화된 단일 공정, 표면 특이적인 공정, 그리고 플라즈마 중합을 통한 가교성을 가진 특징적인 방막이 얻어지는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드라이 공정 플라즈마 공정은 비용 매체의 건식 공정으로 물이나 용매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성에너지, 절수, 화학약품 및 용매의 절약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폐수 처리 및 환경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간략화된 공정 플라즈마 공정은 습식 공정에 비해 처리 공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공 시간과 노동력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표면 특이성 플라즈마의 작용으로 표면에 친수성 기가 도입되거나 에칭을 통해 미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표면 특이적인 공정으로 고분자의 기계적인 강도 등의 특성을 유지한 채 표면을 개질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성 가교 방막 플라즈마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고분자성 가교 방막은 특이적인 화학 구조를 가진 얇은 막으로 비닐 폴리머 형태의 고분자가 아니라 가교가 풍부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폴리머의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플라즈마 공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단점들은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공이 필요하고 플라즈마의 매칭이 어렵고 반응이 다양한 인자에 의해 좌우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진공의 필요성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진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플라즈마 가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처리에 있어 진공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진공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진보가 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매칭 안정된 근로후 방전을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고주파 매칭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강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플라즈마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응 의존성 플라즈마 처리는 플라즈마의 상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공급되는 가스의 종류, 용량, 전력, 반응 챔버의 형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절은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실험실 수준에서 적절한 조건이 실용적인 연속 공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플라즈마 가공은 SiO 2층 및 4인층의 열주기 애칭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 및 물리 반응의 상호 조합을 통해 GAS 등 다양한 물질에 대한 원자층 식각과 증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CLE 플라즈마를 이용한 케미컬리 어시스티드 아이언 빔 애칭, KB와 같은 기술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ALD 및 AL 공정은 기판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면서도 20nm 이하의 크기에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산화물, 질화물, 금속 등의 증착과 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면적 플라즈마 장비 내에서 20나노미터 이하의 선폭을 지니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플라즈마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연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기법 중에서 입자셀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자의 에너지 분포 함수와 외부 전기장의 변화에 따른 비선형적 하전 입자 거동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아직까지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려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는 GPU의 발전으로 인해 다차원 시스템에서의 플라즈마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원자층 공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플라즈마 시뮬레이션과 표면 반응 계산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시뮬레이션 방식이 향후 반도체 공정 해석에 매우 중요한 해석 기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정밀 가공 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고도의 정밀도와 품질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의료기기 부품, 항공우주 산업 부품, 그리고 전자제품 부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은 엔진 내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견디고 정밀한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부품은 안전하고 정확한 기능을 위해 초정밀 가공이 필요하며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비행기, 로켓, 위성 등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작고 미세한 부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정밀 가공 기술은 이러한 작은 부품들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되며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거쳐 생산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며 높은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에 따라 생산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절삭 가공 장비 중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가공 분해능이 가능한 개발 사례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림의 5축 초정밀 장비가 거의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 장비는 회절광학 소자용 700마이크로미터급 미세 패턴 가공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공 공고와 미세 패턴 측정 장비,
그리고 초정밀 가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 서브 마이크로 가공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운동축 5개 모두 에어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이송 분해능이 1마이크로미터 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가공 공구는 피부 밀링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비구면의 서브 마이크로급인 최소 피치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패턴을 가공했습니다. 미국의 초정밀 가공기용 운동요소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실의 초정밀 가공기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실제 공기 베어링 및 이를 이용한 운동요소에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키고 다수의 모듈 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데너 헤어 모션, 에로텍, 프로페셔널 인스트러먼츠, 프리사이텍, 모어, 넬선 에어, 노웨이 등의 전문 기업들이 미국의 초정밀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핀들의 경우 프로페셔널 인스트러먼츠의 공기 스핀들은 최대 속도 10만 rpm 모델이 존재하며 회전 정밀도는 최대 50나노미터의 제품을 보유하여 프리사이텍의 초정밀 가공기 등에 적용됩니다.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위아, 화천기계 등 대기업 3개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위아는 국내 공작기계 시장에서 점유율 1 물결표 쌓인 2위를 다투며 국내 공작기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공작기계 5위 업체로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문형 머시닝센터, NC보링기, 스위스턴, 자동화 시스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 연간 1000대 생산 규모의 대형 공작기계 전문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현대위아는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대형 가공기의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 2개의 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충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범용 CNC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강력 중절삭용 수직 수평형 터닝센터도 최근 출시하여 난삭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스탠다드 차타드 산하 사모펀드 회사인 스탠다드 차타드 프라이빗 에쿼티를 공작기계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난삭제 가공 기술은 공구 부착과 공구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신소재 코팅, 최적 공구 형상, 그리고 윤활 가공용 공구 기술을 포함합니다. 극저온 가공 기술은 터닝, 밀링, 연삭 등에서 부형성 억제, 표면 조도 향상, 공구 수명 및 소재 제거율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최소 윤활 가공은 터닝, 밀링, 연삭 등의 일반 절삭 가공에서 적용됩니다. 레이저 및 플라즈마 보조 가공 기술은 세라믹 레이저 가공, 금속 및 복합 재료 가공, 마이크로 밀링, 반도체 제조, 합성 재료, 용접, 고분자, 방식 코팅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초정밀 가공기는 유체 베어링 이송계 회전계 설계 제작 기술, 정밀도 보정 기술, 정밀 가공 캠 소프트웨어 기술, 진동 제어 기술, 환경 제어 기술, 그리고 정밀 스핀들 설계 제작 기술을 포함합니다.